자,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에서 지난 시간 예제같이 추상 클래스 살펴보면서 이제 뭐죠? 추상 클래스를 끝냈어요. 그죠? 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봐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상당히 현업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좀 개념이 조금 다소 난이도가 조금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귀를 좀 거세워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자면 이 인터페이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 플러스 베이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맞나요? 자, 인터라는 것은 뭐뭐하고 뭐뭐의 사이라는 의미를 하죠. 앞에 보세요. 맞죠? 예. 얘는 뭔가요? 얼굴이죠. 얼굴 요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말해서 말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대로 한마디로 하면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간단한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본체가 있고요.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이래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졸라맨이죠. 그죠? 이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잘 해봅시다. 지금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봅시다. 이게 사람이 이제 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조작을 합니다. 뭐 크롬을 띄워서 웹서핑을 하든 아니면 게임을 하시든 등등. 그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클립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생각을 감안해 보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명령어를 쳤다.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이벤트를 터져서 누구한테 줬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작할 수 있는 것은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 여러분들이 조작했던 내용이 모니터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에이씨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바라보고 키보드도 입력하고 마우스도 입력을 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만 보고 이 세 개만 가지고 조작을 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 본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컴퓨터가 좀 느리다. 그럼 이거 좀 CPU가 안 좋네. 잘 모르면서, 그죠? 이 CPU가 좀 안 좋네. 램이 딸리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헛소리 합니다. 그죠? 실제 그게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래서, 뭐예요? 나라는 인간하고 이 PC하고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지금 여기서는 이 화면에 있는 누구예요? 운영체제죠. 맞나요? 윈도우예요. 윈도우 XP, 미, 98, 7, 10 이렇게 나왔죠. 맞나요? 그 윈도우를 보고 혹은 여기서 맥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이너나 다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OS를 바라보고 GUI 화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한다든가 아니면 웹서핑을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러한 행위를 하시죠. 맞잖아요. 그 PC 안에, 본체 안에 어떠한 CPU가 딸려 있는지 어떠한 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것만 조작할 줄 알면, 윈도우만 만질 줄 알면 여러분들은 그 내부의 PC가 어떤 내용으로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이게 지금 윈도우의 역할이 뭐예요? 저하고 우리 사용자하고 이 본체를 연결해주는, 사이에 있으면서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죠. 맞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가기, 맞죠? 이런 것들. 실제 내가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얘는 뭐 입력 스트림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서 CPU의 연산에 의해서 램에 로딩해서 이렇게 다시 화면에 출력 스트림으로 이렇게 뿌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군말 없이 그냥 작업을 할 것이며, 만약에 에러가 뜬다든지 응답이 늦는다든지 이러면 썩었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특히 또 PC방 같은 경우 또 PC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면서 게임 안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 있고, 그죠?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죠? 예.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개념이에요. 내가 여기에 뭐 있는지 몰라도 돼. 난 이것만 볼 거야. 맞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을 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여기서 도출하면 돼. 뭐예요? 사람과 본체 사이. 그래서 윈도우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GUI 인터페이스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죠. GUI가 뭐의 약자입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옛날에는 전부 다 도스 모드였어요. 그죠? 시커먼 화면에다가 명령어 때려 넣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도스 세대가 아니니까 전부 다 윈도우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작을 하고 합니다. 그죠?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가. 개념은 이래요. 개념만. 이제 프로그래밍론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네. 한번 봅니다. 이래서. 자, 인터페이스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종의 추상 클래스예요. 얘도 추상 클래스처럼 보여요. 왜? 추상 메서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냥 추상이라는 개념이 들었고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가 한 개 이상 들어있는 놈을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칭을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보다 추상화 정도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추상화 정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상 클래스보다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인스턴스를 생성하지도 못할 분들은, 그죠? 맞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인터페이스는 객체 사용 설명서라고도 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 구현된 것이 전혀 없는 그냥 일단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기본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는 안에 전부 다 추상 메서드들로 대다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메서드에서 중요한 것은 선언부였죠. 선언부만 알면 여러분들은 호출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오버라이딩 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상 메서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 물론 멤버는 3개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래서 한번 보죠. 추상 메서드와 상수만을 멤버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JDK 1.8부터 정적 메서드, 디폴트 메서드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추가된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원래는 1.7까지는 추상 메서드하고 상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수도 역시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인터페이스의 본질이 아니에요. 추상 메서드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수는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개념이긴 하나 상수, 여기서 말하는 상수는 static final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네. 불변의 정적 상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의 전역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선언 가능하지만 자, 이거는 부수적인 개념이고요. 본질적인 개념은 추상 메서드로 디폴트 메서드, 정적 메서드 선언 가능하다 이러는데 주로가 아니라 거의입니다. 거의 99% 이상 추상 메서드를 선언하여 재정의 용도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절대 생성할 수 없고요. 생성자도 없습니다. 얘는 알겠습니까? 예. 추상 인스턴스 생성할 수 없고요. 클래스 작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다. 아, 요거 요 말 어디서 우리 좀 봤네. 추상 클래스에서 봤네. 맞죠?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선언부를 선언해 줘서 거기에다가 주석을 좀 달아주면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나오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추상 클래스를 아셔야 인터페이스가 왜 등장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공업 표준이라는 게 있죠. 그죠? 뭐 작업 표준이 있잖아요. 어떠한 기기를 만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1번, 2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준을 정해놓고 각 회사, 즉 그거를 근간으로 하되 사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일 건 붙이고 뗄 건 떼고 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는 신용권의 자바 그 책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 그림은 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제가 추상 메서드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추상 메서드에 선언부가 다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추상 클래스의 가장 큰 불편함은 뭐였나요? 테스트를 못 해본다는 거였죠. 몇 개 맞는지 틀린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좀 극복하고자 나온 게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클래스가 있어요. 어떤 클래스가. 그러면 이 클래스가 있다면 이 클래스는 이 인터페이스에 이제 이러한 코드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클래스 A하고 자, 인터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I라고 칠게요. 인터페이스 이름이. 그러면 implements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extens를 배웠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implements라는 키워드, 구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터페이스 이름을 딱 적어요. I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자, 여기서 내가 딴 이렇게 해서 내가 클래스를 딱 만들면요. 딱 만들면 여기에서 요 클래스 명에서 빨간 줄이 딱 올라옵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딱 갖다 대보면요. 무슨 얘기가 뜨냐? 우리 추상 클래스에서 자선 클래스에 생성자 말고 조상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두고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 빨간 줄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 있었어요? unimplemented method is define 뭐고 정의하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런 내용이 올라와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추상 메서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페이스도 하나 여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I 했어요. 하고 나서 여기다가 void play 이렇게 하나 만들고 void star 이렇게 하나 내가 추상 메서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죠? 맞나요? 이 추상 메서드잖아. 그죠?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진다고 해서 여기 앞에다가 public abstract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요, 원래는. 근데 컴파일러가 이거는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추상 메소드를 멤버로 하기 때문에 public abstract, static final, 상수는 static final, 추상 메소드는 public abstract라는 제어자들을 생략해도 컴파일 시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클래스는 이 I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단 말이죠. 구현할 때 뭐만 보면 되는데 이 선언보만 보면 여러분들 구현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빨간 줄이 올라와요. 그래서 갖다 대보면 언어니미 플리먼트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라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거는 구형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해요. 객체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 그럼 얘는 I를 구현한 A 클래스가 돼요. 이해됩니까? 어렵죠, 개념이. 자, I를 구현한 A라는 클래스가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면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많이 있다면 상속의 상속을 통해서 오버라이딩 쳐가지고 완성이 되어야 테스트가 가능했죠. 허나 그리고 그 애는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는데? 추상 메서드 다른 사람들이 다 완성할 때까지. 맞나요? 그래서 걔는 소위 말해서 개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맞나요? 개발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남들이 하는 거 기다려줘야 되니까 내 거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것만 보고 나는 나대로 오버라이딩을 치면 돼요. 여기서. 그죠? 맞나요? 오버라이딩을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발자는 메인 메서드 내에서 개발 코드를 작성합니다. 개발 코드. 그래서 나는 A라는 클래스 이렇게 만들 거야. 다 얘기가 되죠. 그죠? 어차피 인터페이스를 만들려 그러면 모든 팀장, 리더, 그리고 그의 하물며 그의 직원들 모여서 다 합쳐가지고 같이 인터페이스를 공통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니는 무슨 클래스 만들고 니는 이거 어떻게 이 보이드 플레이 스탑을 가지고 있는 것들 클래스들은 많죠. 오디오 플레이어도 되고 CD 플레이어도 되고 맞죠? 그런 것들은 그럼 이게 CD 플레이어, 오디오 플레이어가 된다면 그 팀들은 이 클래스를 구현하는 놈들은 보이드 플레이, 스탑 이 추상 메서드의 선언부만 보고 그에 맞게끔 구현만 하면 되고 맞죠? 이 메인 메서드를 만드는 놈, 개발 코드를 만드는 놈은 여기에서 자 CD 플레이어다. CD 플레이어 이렇게 해놓고 CD 해놓고 new CD 이렇게 해서 뭐 CD 뭐 인터페이스에 선언부를 바라보고 선언부를 바라보고 CD 뭐 플레이 호출해보면 되죠. 얘도 CD 스타 호출해보면 되죠. 그럼 얘하고는 별개죠. 독립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모르겠죠.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왜? 이것만 바라보거든요. 이것만 바라본다고. 근데 이 개발 코드에서는 어떤 클래스가 만들어질 걸 아니까 이 A라는 놈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UA 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구현부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냥 플레이 구현부 이거 보지 않고 요거만 보는 거예요. 요거만. 얘도 요거만 바라보고 있죠. 맞나요? 얘도 요거만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 개념이 아리까리하고 어려운데 계속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A.play, A.stop 이렇게 여기는 메서드 호출만 개발 코드만 이루어지면 되고 여기서는 이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딩만 치면 돼. 그러면 독립적으로 병렬적으로 개발 코드가 만들어지죠. 그죠?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겠죠. 개발 코드가 따로 분리되니까.
야 니는 개발 코드 만들어, 나는 이거 구형 클래스 만들게,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빨라져요.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A. 뭐 플레이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해서 여기서 에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에러가 전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나타낸 게 이 그림이거든요. 인터페이스만 바라보고 구형 클래스는 뭐 이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딩 쳐서 만들어 놓으면 되고, 얘는 이거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클래스의 선언부만 보고 메서드 호출하고 리턴 값 받아내고, 뭘 통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거에 갔다가 이걸 통해서 넘어오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쳐보면 압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예. 자, 인터페이스의 작성 방법인데요. 자, 클래스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페이스를 칩니다. 그거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클래스 작성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보세요. 상수하고 추상 메서드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 상수, public abstract method. 그런데 이 두 개 제어자들은 누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추가해 준다고 했습니다. 없어도. 맞죠? 예.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인터페이스 플레잉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원래 인터페이스는요, 이렇게 명사처럼은 잘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접미사가 able로 끝나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만들어지는 게 원래 권고 사항입니다. 아이고 형빈아, 눈 넘어간다. 눈 넘어가. 알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public static finals int spade, diamond, int heart, int clover 인터페이스 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public static final의 특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래 적으나 이렇게 적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다 붙여준다는데 이거 뭐 하려고 우리가 적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추상 메서드고 이게 상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됐나요? 예. 자, 역시 밑에는 추상 메서드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원형은 원래 public abstract string get card number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나, public abstract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인터페이스는 제가 상속을 설명할 때 아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자바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할 때는 뭐 멀티 상속, 그러니까 다중 상속이 됩니까? 안 되죠. 싱글 이네리턴스, 즉 단일 상속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곤백번을 더 외쳤어요. 그죠? 그리고 다중 상속의 대체 방법으로 포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또한 is, has를 가지고 상속을 할 건지 포함을 돌릴 건지 우리는 이미 많은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죠? 허나 이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인터페이스 무버블,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move라는 추상 메서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어택커블, 공격할 수 있는 하고 void attack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얘들 지금 위에 moveable하고 attackable은 각각 추상 메서드가 몇 개인가요? 각각 몇 개인가요? 한 개씩 있잖아. 한 개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밑에 거 한번 봅니다. 인터페이스 fightable 하고 얘는 상속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여기 앞에 오면요, 여기가 클래스가 오면 여기에 임플리먼트가 와야 되지만 같은 인터페이스라면 여기에 익스텐즈를 씁니다. 그래서 무버블, 어택커블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짓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멤버 개수는 몇 개입니까? 추상 메서드가 몇 개입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두 개가 당연히 되겠죠. 우리가 상속을 배웠으니까. 맞나요? 예.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요, 최고 조상이 없습니다. 뭐 클래스처럼 오브젝트처럼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터페이스는 무엇 able 해서 뭐뭐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언이 되곤 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는 오브젝트와 같은 최고 조상 클래스가 없습니다. 최고 조상 인터페이스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생성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이런 이런 걸 했었어요. 클래스 A 해서 임플리먼트 맞나요? MENTS 해서 I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메인에서 가져다가 쓴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자, 이거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I는 UA 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왜 될까요? 이게 왜 될까요? 인터페이스도 일종의 조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하긴 그때 상속한다고 바빴죠. 여튼 이제는 인터페이스니까 한번 보죠. A라는 놈이 제가 그때 왜 이거 그랬죠. UML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상속이다. 이렇게 실선은 뭐 구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이 그림. 예. 그럼 다행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상입니다. 조상. 이게 I가 일종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상이라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얘는 뭔데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여기에서 추상 메서드 추가를 해도요, 여기서 고마 추가 안 하고 애브스트랙트 붙여도 끝나니까. 맞죠? 아닌가요? 여기 추상 메서드가 3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가 여기 클래스 A에서 2개만 오버라이딩을 했어. 1개 남겨놨어. 그러면 애브스트랙트만 붙이면 얘가 몇 개를 추가하든 난 상관없잖아. 하지만 익스텐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드려 맞았잖아요. 내 걸로 자식이 받아갔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직접적 관계고요. 그래서 얘는 인다이렉트 간접적 관계입니다. 이해갑니까? 물론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선언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일부만 구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추상 클래스와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겠죠? 또 상속을 거듭을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밑에와 같은 이러한 코드가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지만 이 I의 근본은 뭡니까? I의 근본은 I예요. 그죠? 인터페이스예요. 그죠? 그럼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 이 3개만 얘는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클래스는 이것도 오버라이딩 하면서 자신의 메서드를 구현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호출이 가능합니까? 못하죠. 우리가 부모 클래스 근본 맞죠? 근본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했던 게 지금 여기에도 먹히죠. 이해갑니까? 됐나요? 예.
됐고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내가 말했던 거 요약해서 나오는데요. 인터페이스의 구현입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은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조상입니다. 이것도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 아까 전에 A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I는 U, A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뭔가 의심이 하나 들어야 되실 텐데 뭔가 의심이 안 듭니까? 예? 눈치 빠른 사람은 얘기해야 될 낀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왔다면. 그렇죠. 나왔네요.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생성자 호출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서의 생성자 호출은 무슨 생성자 호출입니까? A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얘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나중에 익명 구현 객체라고 해서 I 해서는 U, A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UA가 아니죠. UA 맞나요? 예, 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A는 UA 해놓고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고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코드가 바로 익명 구현 객체를 의미하는 코드거든요. 왜? 여기 인터페이스 이름이 없죠? 인터페이스 이름이 없죠? 이게 익명 구현 객체고요. 지금 이거는 클래스니까 익명 자식 객체가 될 거고요. 여기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온다면 여기는 익명 구현 객체가 됩니다. 좀 어려운데 요건 뒤에 가서 하고요. 자, 일단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조상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다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익스텐드 대신에 임플리먼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임플리먼트는 뜻이 따라합니다. 구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하고 여러분들이 재정의할 오버라이딩할 인터페이스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한번 보죠. 이거 자 보세요. 클래스 파이터입니다. 앞에 클래스가 왔어요. 그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왔죠? 맞나요? 그리고 임플리먼트 파이터블 아까 앞에서 파이터블 봤어요. 무버블과 어택커블이 들고 있는 무브와 어택이라는 걸 상속받았죠. 인터페이스에서 그죠? 이 인터페이스에서 그죠? 그러면 얘 빨간 줄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딱 갖다 대보면 add an implemented method 이래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 중괄로 들어왔네요. 그죠? 내용 생략이 되어 있지만 중괄로가 들어왔어요. 그죠? 중괄로가 들어왔다면 얘는 이제 인스턴스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터블 인터페이스에 분명히 멤버가 두 개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개만 무브만 오버라이딩을 쳤어요. 그죠? 그렇다면 역시 얘는 애브스트랙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한 개가 남아 있잖아요. 어택이 남아 있어요.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요 상속과 구현이 동시에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이터 해서 익스텐드에서 유닛으로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파이터블 인터페이스를 구현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양성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이 다양성은 일단 요까지 인터페이스 1차 강의는 요까지 제가 끊을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